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의 김민아입니다. 저는 조금 새로운 얼굴인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신세계를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주요 기술주들이 모두 하락하고 또 유가가 폭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 가운데 미 증시가 현재 30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1시부터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설이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파운드화 그리고 유로에는 또 어떤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꼼꼼히 또 체크를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갈등이 과연 봉합이 될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해서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원하는 마스터를 선택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마스터님들의 신호를 언제 어디서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물론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창을 여시고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함께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마스터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으로 먼저 소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마스터님은 선재 마스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처음 뵙는데.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을? 월요일날 항상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얼굴은 아니지만 새로운 월요일날 또 와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길라잡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시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로 F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는요, 0.28%대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3840에서 1.13810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P 500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일까요? 현재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49%대 상승하면서 6,628선에서 2,627선 사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11%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1,220선에서 크게 오르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22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50달러대가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51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어떤 이슈를 다뤄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12월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현재 남아있는데요. 개인 소득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를 주목을 하시면서 연설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1월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현재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글로벌 경기가 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오히려 수요도 감소할 거다라는 부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S&P 500 지수에 대해서 볼 텐데요. 현재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과연 이 빨간불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손재만 스톱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추세는 매도를 길게 보고 있는 그림들이고 우선은 편만 한번 들고 갈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다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운을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하고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볼까요? 네. 우선 뭐 장기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우위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널 하단부,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 상단부에서 한번 출렁거렸던 그림들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이 그림입니다. 여전히 미대생들처럼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중간 저항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매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올 때도 반등의 매도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관점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보면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림들이죠. 실제 중요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 상단부 제약을 갖고 전반적인 보합 중심 자리 중요하겠지만 우선 여기서 단타 구간에서 매수를 노릴 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들 추가적으로 빠지는 걸 보셔야 될 거고요. 뭐 저번 주에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죠. 네. 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경기 경제 지표는 뭐 좋게 나오는 쪽으로 봐도 되나? 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발언들이나 그거에 대한 주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채널 구간을 버텨주느냐 마느냐를 선점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를 밀고 있는 걸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더 열되 아직은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반등에도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30분 분봉에서 뛴 거기 때문에 틱봉이나 5분봉 보면 굉장히 큰 흐름들에 놓여 있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가 빠진 이후에, 최소한 뭐 2620 지수가 빠진 이후에 S&P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더 붙여서 나스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얘네들 똑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채널이다 가정을 두고 이렇게 보면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약간 빠진 그림들이죠. 그렇다면 실제 S&P보다 나스닥이 더 약한 이유는 뭘까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띌 가능성을 시장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량 종목이 아닌 나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못 받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추세를 깬 상태고요. 그 다음에 S&P는 추세를 아직 못 깬 상태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반등하더라도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라고 지수는 여기고 있다. 단지 오늘 국선도 저희가 이제 매수를 보고 얘네들이 단기 변곡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본다 그랬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S&P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기적인 매도라 하더라도 하단부에서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반등 매도 전략을 꾸리는데 아직은 이슈가 완전하게 얘네들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문제나 좀 더 긴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있을 때 좀 더 확신을 갖고 반등을 기다렸다 매도를 전략적으로 꾸리는 게 좀 더 유용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빠진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도 관점 그대로 이어시고요. 단지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들 근처에서 멈춰서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 매수를 볼 수 있는 보합 구간이다. 하지만
매수를 보다가 이제 물리게 되면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항에서 되돌림 매도 쪽으로 좀 배팅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S&P 500 지수랑 현재 나스닥이 조금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미 지금 이탈을 한 상태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언제 다시 매도로 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구조에서는 우선은 7000 지수가 한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인 보합을 뛸 수 있는 구조는 7400인데 지금 시황 자체로는 7000을 넘어가지 않는 구조에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얘네들 지금 추세 상단부 제약이 7000 지수 근처에 있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거는 아래 하단부를 지금 이렇게 저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를 저항하고 매도로 바로 밀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아직 혼조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체 보합으로 아직은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인 7000 지수, 7050 지수죠. 그런데 7000 지수에서는 이미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게 되면 30분 분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는 7000을 못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 구간은 6850 지수를 맞고 매도를 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000선에서부터 7050선은 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6850선이 좀 유효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현재 또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팻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루드 오일 어떻게 이어가게 될까요? 네, 우선은 눌림 매수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띈다는 거는 공장 가동률이나 앞으로의 큰 대규모의 석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침체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기름 수요량도 적어지고 우선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76달러 갔을 때도 그랬죠. 이란 이슈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림들 일봉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얘네들 적정 지수는 63달러부터 53달러 내외에서 계속 보합 횡보를 띄는 게 맞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지금 추세 저항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제약을 맞고 무너지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다들 아니라 그럴 때 제가 주구장창 얘네들 매도를 외쳤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단기적인 추세 지지력들은 깬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획으로 마디가로 보는 채널 하단부까지는 아직 굉장히 열려있죠. 39달러, 40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림상으로만. 그리고 제가 얘네들 매도를 끌고 오는 게 우리가 56달러라 그랬고 52, 3달러 지지력을 보고 배팅을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얘네들이 47, 8달러까지가 추가적인 열린 그림이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여기선 매도는 치지 않습니다. 우선 다 다른 거 다 버려보자고요. 우선 우리는 얘네들 56달러가 빠지고 52, 3달러까지 지지력을 보는데 걔네들이 더 밀리더라도 우선은 그날 반등에 매도가 세지면 빠져나오는 전략. 금요일도 저희가 51.80 매수를 잡아서 한 7, 80픽을 매수 쪽으로 먹었는데 얘네들이 하루에 7, 80픽을 주다가 약해지면 빠져나와야죠.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차익이 나온 다음에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데 지금 차익이 급격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 저희가 세세한 내용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우선은 58지수는 8달러는 이미 깬 상태고 54달러, 그 다음에 53달러 얘네들은 지지력이라서 튕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림들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아래 구간들 50달러부터 이 아래 구간들 47, 8달러는 우리가 지지력에서 배팅을 하고 열심히 싸워봐야 될 구간이지 얘네들은 매도를 추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구간이죠. 자, 오늘 사인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가에서 51.50까지를 목표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47까지 쳤죠. 거의 50 찍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를 50.90,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50.50을 드렸고요. 우선 80부터 90들 지켜주는 애들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연다. 52.70까지를 우선 가능성을 본다. 분명히 이건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식 사인은 이미 오늘 사인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좀 80이 깨지면 네. 2530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돌파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 잡힌다 생각하시고 이 자리를 대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물대는 50.30, 그 다음에 51.50, 그 다음에 52.70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감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죠. 저가에서 되돌린 구간들. 자, 그래서 일봉상에서 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지지력에서 계속 배팅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힘은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꼭지점에서 무너진 애들은 각각의 중요한 저항에서 여지없이 급락을 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떠나 매수로 갔을 때도 그렇고요. 73달러에서 76달러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90달러, 100달러, 그다음 뉴스에서도 200달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두려움에 떨었었죠. 하지만 여지없이 이제는 40달러를 진입하냐 마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구조죠. 한마디로 이슈들, 이란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문제도 그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수요에 대한 문제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증산을 논의했을 시기가 6월 달입니다. 그래서 감산에서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얘네들 지키는 그림들을 볼 때가 6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네들 지키고 이렇게 추세를 유지했던 그림들, 그 다음에 채널을 유지했던 그림들, 그게 무너져서 이 구간들까지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60달러를 무너지고 55달러까지 무너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얘네들은 60달러 확인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47, 8달러를 안 잡히더라도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다다음 주에 오펙 회의가 있죠. 오펙 회의 결정 전까지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결정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사우디 쪽에서 미국인 그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무마해주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산 이슈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산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악재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반등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 그 다음에 예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40달러에서 반등을 못하고 다시 40달러에서 무너질 때 그때 증시에 대한 우려 폭락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오일이 무너지면서 20달러를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지수가 무너지면 오일이 더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얘네들은 견인 역할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우선은 40달러를 진입을 할 수 있으나 50달러 아래에서 계속 놀기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제 와서 오일이 70달러까지 갔던 아이들이 거기 50달러 아래 40달러에서 오래 머무는 그림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펙 결정 전 G20 회의에서도 트럼프 사우디 쪽하고 러시아하고 이야기가 오갈 수 있죠. 그게 1일이고요. 그 다음 주에 오펙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여기서 보합이나 추가적인 매도도 한 200개 내외에서 그 다음에 53달러, 그 다음에 60달러, 최고 63달러까지 반등을 노리는 기회를 우리가 엿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매수로 갈 때도 얘네들 갈 거다 생각하고 저가 지지력을 받아내게 되면 물리면 답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답이 없었죠. 얘도 반등해주고
50달러를 깨고 반등하는 애들이나 50달러 지지하고 반등하는 애들이 55달러 부근에 놓여버리면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두려우신 분들은 신저가에서 되돌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50달러 지지력에서 오늘은 51.30이면 중요한 매물대는 50부터 60입니다. 그걸 안착을 하면 우리가 52.70을 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얘네들 보합이기 때문에 저가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물리더라도 추세로 대응이 될 만한 눌림 매수 쪽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도 얘네들은 뭐 굉장히 어렵게 내려온 것 같지만 큰 흐름들은 채널을 유지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저가, 고가를 지키고 싸우는 그림들을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걔네들 채널 하단부에서 매도를 쫓아가는 오류는 범하지 마시고요. 두렵다면 신저가에서 저가에서 되돌림을 보시라는. 그래서 고가도 채널 상단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로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했었고 매수에 돌파 못하면 다시 뭐 저가 이렇게 낮추는 건데 신저가에서 되돌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갈 때는 하단부 추세 지지력들에서 여러분들 배팅이 들어가면 보통 10개에서 15개 내외의 손절에 50개에서 80개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걔네들 자리를 못 찾는다면 좀 안타깝겠지만 그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가에서 되돌림 배팅을 보신 게 낫다. 한마디로 51.80에서 여기서 한 60개 튀었던 아이들.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얘네들이 돌파를 못하게 되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10을 맞고 싸운 애들이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54.10. 네.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저번에 꼭지점하고 얘네들 꼭지점 연결하면 얘네들 51.75대가 지지력이에요. 그래서 80 배팅에 한 7, 80만 원 한계하기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돌파했을 때 눌림에서 50.10 지지력도 확실하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합이니까 얘네들 50.80대부터 51.50대까지 보합을 봐야 되나 이런 그림들은 노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지지력에서 배팅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뭐 이런 추세 지지력이 무섭다. 나는 손절을 못해 밀려도. 그러면 그분들은 하지 마시고 신저가에서 기회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돌파를 하면 최소한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 돌파 이후 혹은 신저가에서 되돌림, 특히 신저가에서 되돌림은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을 노리는 거. 그래서 30개에서 50개 내외로 노리고 걔네들이 강해지면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오늘 기준은 51.60을 안착한다는 거는 위에를 뚫고 내려올 때 50부터 60을 지지하는 그림이 생기면 위로 100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채널을 미장 후반장에서 지키지 못하고 80 아래로 무너지면 50.25부터 30까지 그 5팀 내외에서의 눌림 매수를 좀 대응하시라. 그래서 전체적인 눌림 매수 쪽 배팅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오일과 관련한 이슈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간 원유 수출 규모가 5년 내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원유 제공업체 K플러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사우디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918만 배럴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2013년 12월 이후 또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감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 부분이 공급이 또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인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함께 볼게요. 현재 웰스파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드디어 또 바닥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멘토님과 좀 의견이 흡사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산량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또 바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은 오일 바닥이 그렇다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제가 기대하는 건 얘가 바닥이었으면 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저한테 물량이 좀 더 허용되고 한다면
분할을 대비해서 47달러 전 대비할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뭐 10계약 이상의 매수를 잡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52.70까지만 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밀리더라도 우선 유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60달러를 기준으로 이번 1월물에 60달러를 기본 목표로 해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근데 뭐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좀 아쉬운 건 이러죠. 매도로 칠 때 계속 반등 확인하고 매도로 눌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우리가 추세가 없이 뭐 35년 만에 급락을 계속 보여주는 그림으로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 반등을 중간중간 해주고 중요한 저항대를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물량을 싣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는 50달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익이 나오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가를 확인하고 오늘 오전에도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 매도로 밀어서 반등을 하면 그날은 유럽장하고 미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패턴이 그런 패턴이고요. 근데 그게 좀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큰 2,500핍 이상이 떨어졌을 때는 200핍이라면 10%의 오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 왔다고 보는 거죠. 개인들한테는 200핍이면 큰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아쉬운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대신 감산을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르게 하겠다. 뭐 이런 관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거죠. 원유 재고 결과가 줄어들게 나와야지 시장이 인정하겠다는 걸로 돼버리니까 실제로는 발표를 해서 우리 감산할래. 의지 분명해. 그래 으쌰으쌰 하자. 이래야지 우리도 나라 먹여 살리지. 너무 싸 지금 뭐 이런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지 심리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기대는 오펙에 대한 감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슈로 해서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직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한 여기서 계속 보안만 띄어도 두려움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하단부가 200 올라가다가 한 150개 치다가 한 200~300개가 또 밀리는 구조라면 걔네들은 이제 두려움이 좀 있겠죠. 하지만 연일 한 300~400핍, 400핍 이상의 반등 한 100개, 150개, 그 다음에 400~500개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해서 분할을 대비하신 분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차익이나, 이걸 계속 매도로 50달러 아래를 놓여놓고 1월달 내내 매도로 밀기는 굉장히 좀 무리스럽지 않나.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는 신규 매도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저가에서 차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그게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의 세력들이 장기적인 롱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차적인 차익이 나오고 그게 지지력을 형성해서 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중심 정도의 회귀 가능성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55달러나 60달러까지의 우리가 반등을 장기적으로 노릴 포지션들을 이번 주 안에 구축을 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6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베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유로화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현재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가 현재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 재정 적자가 목표를 낮추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 파월 연설이 좀 대기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파월 연설 때문에 지수와 달러의 큰 또 움직임이 나오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로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좀 현재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1.13달러에서 공방을 또 벌이면서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지금 계속적으로 혼조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또 방향이 흘러가게 될까요? 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혼조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사인 어떻게 드렸고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우선은 뭐 저희가 매도 매수를 여러 번 장기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좀 혼조세를 띌 만한 구조고 아래쪽에서는 눌림 매수.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늦어지냐에 따라서 좀 얘네들 방향성들이 좀 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혼조세라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직은 눌림 매수 쪽으로 많이 봤었고요. 오늘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리고 목표가를 지금 방금 찍는 걸 봤는데 우선 위에서 저희가 매도는
1.13, 500까지 목표를 드렸죠. 그건 뭐 거의 오차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 매도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 너무 지지부진해 가서 약수익 하실 분들은 약수익하고 끝나고 수익구가 아니면 나오지 말고 반등이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에 관점은 변화 없다. 그래서 얘네들 목표로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여기서 큰 오차 없이 혼조세 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합 구간에서 혼조세 뛰는 구조의 미장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배팅해서 수익을 내고 끝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단부 제약들이 생기는 게 여러분들 보이죠? 큰 그림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아직은 1.12, 000대를 깨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매도로 인정하고 싸울 필요는 없죠. 파월 의장도 연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 시기 결정에 대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고,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 시장에 약간 휘청거린다는 언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내년 속도나 뭐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 지지력에서는 하단부를 체크하는 그림들이 나오더라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큰 흐름들을 보더라도 1.12000부터 1.16, 800까지 전체적인 보합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단부나 상단부 올 때 매도나 매수.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할 게 없어서 얘네들이 뭐 중간에서 매도를 드렸었는데 얘네도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매도를 드린 거죠. 이만큼. 네, 하단부까지의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혼조세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은 아직 혼조세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림은 말씀드렸다시피 1.13, 500 아래에서 매도 쫓아가는 그림은 아닌 듯 싶기 때문에 오히려 하시겠다면 잠깐 눌렸을 때, 신저가를 눌렸을 때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서 반등 매수 단타부터 시작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관망으로 오늘 좀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적으로 관망세가 유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조세가 또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이 개장을 한 상황입니다. 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요, 빠르게 1.11%대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첫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2,658선에서 2,556선, 9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나스닥 지수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6,619포인트 그리고 2,620포인트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모두 또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선물 시장 역시 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확정할게요. 지금 그림들 추세 저항들 얘네들이 놓여 있죠. 단기적인 저항들이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약간 차익이 나온 상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봅니다. 1차 반등할 목표들 2669지수 여기까지 반등을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는 2700지수 초반 2708지수에서 매도를 노리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 윗자리를 아직 칠지 안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30분 분봉이기 때문에 좀 너무 크죠? 아직. 우선은 2669지수가 막히는지 봐야 될 입장이고요. 눌림목에서는 지지력 매수를 좀 더 추가적으로 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림 좀 더 큰 것 좀 봐볼게요. 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게 있는데 얘네들 저가를 낮추는데 이렇게 작게 낮추잖아요. 그럼 저가를 크게 못 가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저항들 얘네들이 있는데 얘는 지지하고 싸우려는 노력을 굉장히 보이고 있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적으로 매수를 좀 더 열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얘네들 배팅의 손절을 2653지수 가지고 가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구조죠. 단타도. 물론 장기적인 애들은 이 아래 구간까지 버텨야 되지만 걔네들은 개인들한테 너무 크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매수를 추가적으로 여는 그림을 보시고요. 걔네들은 2690지수까지를 우선 추가적으로 연다. 그리고 아직 저항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나, 얘네들은 아래 하단부 지지력의 상단부 혼조세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에서 단타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2665, 그 다음에 2690지수를 돌파 안착을 하는 그림을 추가적으로 열고 보시라. 그래서 매도는 2700지수 가까이 왔을 때, 2700지수를 뚫기 시작할 때부터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막힐지 안 막힐지 저도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 싼 고점이 있죠. 그래서 걔를 다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여기서 매도는 치지 마시고 매수를 그냥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6690지수를 확인하는 배팅을 하시라. 단 추세 지지력의 뭐 이런 그림들, 그 다음에 아까 놓였던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눌림목에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뭐 2658 걔네들 건드리면서부터 거기서 배팅 들어가서 2653 아래에다 손절을 잡고 배팅에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 짧은 손절에 얘네들 고점을 높이는 매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그림들을 확인하시고 얘네들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라. 그래서 우선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2690이라 그랬죠? 네. 짧게 잠깐 하나를 더 체크하겠습니다. 2669지수 1차로 매수는 2669지수를 먼저 봅니다. 짧게 상단부 제약.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 저항까지를, 그리고 걔네들 도패하면 2700지수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익절을 잡고 끌고 가시라. 알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이 가능하지만 269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또다시 저희가 매도 방향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사실 더 낙폭이 과대했었어요, 이전에. 네.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매도 칠 땐 나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을 때는. 그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얘네들 반등도 클 수는 있죠, 실제적으로. 하지만 나스닥은 반등을 줬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 손수건 효과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약한 애들이 쫓아오는, 그 다음에 무너질 때도 주변이 무너지고 마지막 꽁지는 버티는 구조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S&P가 좀 더 조용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움직이실 거고요. 얘네들 또 배팅을 하실 거면 2572지수 거기부터 지지력을 보시고 손절 라인을 30분 봉이라서 좀 크네요, 사실. 좀 더 작게 보면 좋겠는데 우선 30분 봉을 열어놔서 6565지수까지를 가능성을 보시고 굳이 뭐 작게 보신다면 그래서 눌림에 대기하라는 거죠. 예, 눌림에 대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약간 오버슈팅이 있어서 눌리는 구조라서 지금 전고가들 있죠. 6600지수.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지켜준다고 가정을 냈을 때는 최하단부 6570지수. 그 다음에 중간 자리들 6586지수죠. 그렇다면 지금 도달한 이 자리 있죠. 얘네들 고점을 높이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연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요. 여기서 반등 여력을 주고 한두 번 튕기는 걸 보다가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얘를 1차로 끌고 가시던지 하시는 게 낫고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점 시도를 하다가 무너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도 고점을 높이다가 무너진 애들은 중간에 튕기더라도 저점도 혹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점 확인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채널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죠.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데 크게 못 높여요. 그렇다면 얘네들 중심 지지력을 받아내서 우리가 배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590지수 지지력에 배팅을 들어가고 손절 라인을 6570지수 아래다가 두시는 게
좀 유리한 배팅이고, 이 6,500 지수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보이네요. 너무 공격적으로 보여서 배팅을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배팅 들어가서 추세 지지력들, 그래서 전에 돌파를 시도했던 구간들 있죠. 이런 걸 유심히 보세요. 이걸 이렇게 시납으로 올라오다가 넘어갈 수 있겠네 하고 배팅이 들어간 애들이죠. 급격하게 급등으로. 중요한 매물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매수를 더 유지하려면 이 구간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보다 아래다 손절을 잡고 배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리, 보수적인 자리 해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고점을 못 높이더라도 얘에서 배팅 들어가서 2, 30만 원, 3, 40만 원을 빼먹고 10만 원 정도의 익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오늘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는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500, 80, 6지수 걔네들 지지력의 손절 라인을 6,560 지수 때 걔네들을 잡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배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돌파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P가 조금 더 저희가 베팅을 하기에는 편안하다라는 부분 또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청자 질문이 와 있어서요. 저희 질문 하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뒷번호가 9024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일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일 감사는 아직까지 먼 얘기 같아요. 바닥인 줄 알고 53.34달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53.34달러에서 매수를 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롱폰지 단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또 54달러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밀린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 또 이런 자리에서 밀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체크했던 자리입니다. 얘네들 돌파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린다. 그래서 대단하다, 오일 대단하다,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에서 신규가 들어가면 다 매수 들어갈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근데 너도 나도 원하는 매수가 쉽게는 안 나오겠죠. 두려움에 떨 때 급락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급등도 그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54달러 초반에 물려 계신 분한테 제가 조언 드리기를 얘네들 여기가 쌍 저점이 이제 53달러입니다. 52.70이 그래서 매물대라는 거죠. 그래서 몇 계약인지도 중요한데 우선은 한 계약이 아니시라면 우선 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위에서 좀 부족한 거는 차라리 그대로 홀딩해서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물량을 다시 아래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개, 100개 내외의 거는 그냥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계약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청자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수익이 날 건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수하고 그 다음에 롱포 대응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롱포 대응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그냥 타이적으로 롱포가 돼버린 건지 비수동적으로 롱포가 돼버린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52.70대를 넘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체크하시고 얘네들 53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 52점 중반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익절 걸어놓은 자리가 좀 헷갈립니다. 여튼 56달러 내외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한 계약인지 두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한 계약이시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분할에 신저가에다 대비하고 그냥 좀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두 계약 이상이시다 그러면 좀 부족한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시고 대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게 보시라. 그리고 다시 눌린 애들은 얘네들이 한 20일 정도 나왔죠, 거래일이. 차월물을 다시 분할로 들어갈 땐 차월물을 잡고 대기하시라. 그래서 증거금이 충분하시다면 웬만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증거금이 원체 싸진 데다가 뭐 증거금 충분히 놓고 매매를 증권사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익절을 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재매수한 애들은 넉넉하게 차월물로 대비하시고 물량을 줄이셔서 그냥 얘를 60달러까지 째시든지 아니면 다시 눌렸을 때는 신저가에서 분할 대비하시면 뭐 상식적으로 손실 나겠습니까? 잘 안 나겠죠. 뭐 100%는 없지만 손실 날 가능성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에 여러분들이 배팅하시고 굳이
두려운데 얘네들 돌파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물량을 줄이시고 돌파하는 거 보시고 눌렸을 때 다시 단가를 맞출 수 있게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좋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유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한 전략을 함께 꾸려봤는데요. 이어서 골드에 대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가 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유와 금을 매수하기에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에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골드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2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름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횡보로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보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손은 많이 안 댔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얘네들 골드는 무너진다. 그리고 얘네들 추세가 한번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210대 지지력에서 매수를 한번 12010대죠. 얘네들에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1300 지수는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에서 얘네들 핵심 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들은. 그리고 얘 분봉을 좀 큰 거 봤습니다. 280개짜리.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 추세 매수에 아래에서부터 눌림 매수 쪽 배팅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굳이 물어보시면 제가 계속 이제 눌림 매수 배팅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인 드릴 때 계속 이 아래 구간들 눌림에서 매수 쪽 들어가라. 얘네들 전체 보합에서 별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굳이 인기 없는 종목을 벌써 이러는데 그래서 아직은 보합이고요. 얘네들 결정도 이제 달러에 대한 결정이 뚜렷하게 나왔을 때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얘네들 채널 하단부가 지지라면 지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합이라면 보합이라고 볼 겁니다. 하단부 지지력이라면 얘네들 지지력을 인정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합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혼조세고 그다음에 무너진 아이들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1250달러 맞고 단타 매도부터 시작이고요. 단타? 스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봉상이니까. 그다음에 1200달러를 지지하고 눌림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해서 눌림을 준 애들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단부 제약이 끝났고 아직은 크루드오일처럼 보합이나 굳이 장기적으로 눌림 매수 쪽 배팅은 볼 수 있다. 단 배팅이 들어갈 때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조세고 눌림 매수에 대한 가능성은 보고 있는 그림이다. 근데 눌림 매수에 대한 배팅 자체가 1,500달러나 완전히 롱포로 아직 돌리는 그림이 아니라 보합 상단부까지의 가능성을 보는 그림이지 얘네들 아직은 돌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 그냥 데일리 관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단타하기는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혼조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달러와 또 연동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이 추세적으로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함께 골드도 전략을 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요 11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체 시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계속 지금 현재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9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재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골드도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122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26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44%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6,623에서 24포인트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선재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해서 또 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 지수뿐만이 아니라 또 골드와 그리고 원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모두 또 짚어주셨거든요.
오늘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제가 오기 전에 51.60대를 못 넘어가고 아래 하단부를 또 치고 있으면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막 이랬는데 다행입니다. 오늘 뭐 중요한 자리 지금 저항은 받고 있으나 우선 52달러까지 가까이 와서 그렇고 여러분들 항상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그다음에 리스크를 고민을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어떤 그림이든지 수익은 납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유리한 자리들 선점하셔서 꼭 해봐야 될 자리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자리는 피하신다면 평생토록 신세계를 보시면서 행복한 수익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재일 마스터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지금 현재 11시 5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욱더 풍부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